데일리 브리핑. 네,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숙 대표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거의 매일 인플레이션, 금리 인상, 고유가 등등 이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워싱턴에서 지금 보실 때 이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뭔가 뾰족한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지금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보십니까? 그렇습니다. 경제가 전부잖아요. 네. 특히 일반 시민들이 정치권을 쳐다보는 그런 이 마음에 거의 100% 거의 이제 그 삶의 문제인데, 경제 문제인데, 네. 지금 미국 시민사회가 맞이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정치권이 이렇게 뾰족하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, 사실은요. 이 지난 한 4, 5년 동안 미국이 닥친 이 전체 사회의 혼란함 때문에 그 여파로 이제 온 이 경제 불황이죠. 네네.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 사회를 두렵게 하고 있다,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 동부 지역이 지금 12시 반인데요. 네. 1시간 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. 의회에다가 유류세,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좀 낮춰서 시민들 마음을 달래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유류세를 한 3개월 이상 면제해 줄 거를 이제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으려고 요청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겨우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. 다만 이제 아주 하늘 모르게 치솟는 이 물건값, 물가를 잡기 위해선 그래도 제일 민감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예요. 이제 기준금리인데요. 네. 기준금리가 물가를 어느 정도 통제는 할 수 있지만은 지난달에 굉장히 갑자기 아주 큰 폭으로 0.75%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 때문에 일반 또 시민들이 발담그고 있는 그 증권 시장이요. 네. 주가가 폭락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산 시장이 붕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또 경기 침체 현상이 또 올 수밖에 없고. 그렇죠.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. 그렇지만 1시간 전인가 상원 금융위원회에 파월 의장이 와가지고서 그냥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, 빠른 시일 내에 잡을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. 네. 여하튼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것 때문에요, 지지율이 아주 최악입니다. 40% 무너지고 39% 밑으로 됐는데 굉장히 위험 수준이죠. 만일에 앞으로 대통령 나오면 바이든은 42% 지지율이고 오히려 트럼프는 44%. 글쎄 말이에요. 바이든은 경제 문제, 경제 정책 이게 근데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원인이 두 가지로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히 이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 여파. 그다음에는 지난 팬데믹 때 코비드 19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생긴 이 미국 경제 시장의 공급망이 교란된 것 때문에요. 공급망이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에 생긴 문제, 이 두 가지 때문에 정부나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별로 없다. 더구나 기름값에 있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미국에 삐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이 요청하는 만큼 기름 생산을 거부하고 있고 이란하고도 지금 대치고요. 그다음에 또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이런 인권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것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소비재 물건들이 많이 오는 건데 이거에도 이제 차질이 생기니까 물건값 통제할 수 없고
최근에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밉다 그래도 시진핑 주석하고서 통화를 해서 중국 관세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이 나오니까 이 의회에 있던 양당의 반중국 입장에 강경하게 서 있는 정치인들이 뭐 경기를 내면서 반대를 하고 오갈 데 없고 정말 어떻게 예측할 수 없고 정치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의회는 양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. 이 중간 선거전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완승 예상해 왔는데요. 워싱턴에서 보기에는 어떤가요? 뭐 아직까지 지금 설명해드린 대로 표심이 정부에 좀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자꾸 그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당을 비교할 때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공화당 우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변함이 없는데요. 다만 최근에 들어서 의회가 그 민주당 아젠다로다 좀 이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. 아시겠지만은 뉴욕 버팔로라든지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그 총격 사건 때문에 뭐 요즘에는 뭐 10명 이상씩이 안전 총기 사건으로 다 죽는 게 보통이 돼 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. 아마 어제 상원에서 정말 오랜만에 한 수십 년 만에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총기 규제안이 맞아요. 합의를 봤다라는 괜찮은 소식이 나왔습니다. 네. 그런데 겨우 미성년자 범죄 기록을 좀 조회하는 거,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총기 구입할 때 정신 상태를 뭐 한 열흘 정도 검토하는 거, 안전 학교 보안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심리 치료 예산 지원하는 거 뭐 요 정도입니다. 요 정도 합의를 봤는데도 의미 있게 좀 변했다라는 게 나올 정도니까 총기 규제에 관한 부분은 얼마나 미국 사회에 고정돼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. 총기 규제법 있고 그다음에 또 낙태에 관련한 것도 나오고 이런 그 밸류 이슈를 가지고서 의회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 이슈가 그래도 시민사회에 어필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어제 화요일 날 예비선거, 중간선거지만 각 당 후보를 본 예비선거의 프라이머리가 한 30개 주가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. 끝나면서 이전에 공화당이 갖고 있던 경쟁력이 이 아주 강경 우파들이 이 결집이 하는 부분에서 있었는데 이게 공화당 내에서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. 이전까지는 트럼피, 이를테면 마가를 중심으로 결집돼 있는 강경 우파 트럼프 지지층들의 거기에 지지를 받는 의원들 후보들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지금은 좀 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공화당 내에 좀 중도적인 마이크 펜스의 그 정치 세력 쪽이 좀 힘을 받는 것 때문에 이 틈바구니에 민주당 쪽에서 좀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그 좀 새로 생긴 전망입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공화당 내의 이 권력 중심에서 과연 트럼프가 재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번 예비 선거전에서의 그 트럼프 계열 후보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? 지금 고무적인 거는 그래도 공화당, 미국 내의 전통적인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의 상식선에서의 공화당이 좀 점점 갈수록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재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되는 전문가들 의견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하원에서 작년도 연방의사당 폭동 진상규명위원회 이 하원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계속되고 4차 청문회까지 했는데요. 이 청문회를 통해서 트럼프로부터 가진 그 바이든이 이긴 선거를 뒤집으려고 트럼프가 각 주의 고위공직자들을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좀 내리누르고 했던 게 이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면서 공화당이 그래도 제자리를 중도 보수가 중심이 되는 대로 찾아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점점 갈수록
트럼프의 힘이 좀 빠지고 있지 않나. 네. 그렇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,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먹고 중간 선거 이후 어떻게 등장하고 2024년 선거에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개빛깔이 아직 더 많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고, 다만 분명한 거는 조금씩 강경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논평이 있습니다. 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워싱턴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